나는 어디에서 왔을까?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. 오늘은요, 한 가족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과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드는지 그 깊은 뿌리를 함께 파고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한 문장. 분명 돌아가셨는데 바로 곁에 계신 듯 합니다.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그리움, 그 이상이에요. 이 느낌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살아있는 문화가 되고 또 정체성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배경은 아버지의 14주기입니다. 보통 기일이라고 하면 좀 슬프고 무거운 날이잖아요. 근데 이 가족에게는 이게 어느새 다 같이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해요. 어떻게 추모의 날이 세대를 잇는 약속 같은 날이 됐을까요? 그 변화에 바로 이 가족이 가진 유산의 핵심이 있습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 어머니 혼자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시고 산소도 돌보시면서 가족들을 챙기셨대요.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동생들이 물려받아서 정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처럼 말이죠. 네, 바로 이거예요. 어머니가 10년간 해오셨던 일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동생들의 현재가 된 거죠. 이게 바로 슬픔을 넘어서 이 가족만의 어떤 문화, 살아있는 약속이 된 겁니다. 세대를 거쳐서 전해진 책임감과 사랑,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 가족 문화의 뿌리가 된 아버지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. 아버지의 삶을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건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. 19, 정말 어린 나이죠.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. 그 어린 어깨 위에는 증조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태어날 4명의 자녀까지 어마어마한 가족이 있었던 거죠. 그 무게가 느껴지시나요? 이 연표는 평생을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낸 한 남자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버님은 이걸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. 이 원칙들은 그냥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. 평생 동안 말씀과 행동이 똑같았던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던 거죠. 그리고 그 삶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아버지의 도시락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날 먹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도시락에 담아서 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고 출근하셨다는 거예요. 교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죠. 겉으로 보면 아니, 점심값까지 아끼나?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가난했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세대에게 그건 인색함이 아니었어요.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.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야기의 또 다른 기둥이죠. 바로 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아버지가 책임감이라는 단단한 기둥이었다면 어머니는 지혜와 사랑으로 온 가족을 품은 따뜻한 심장 같은 분이셨어요. 73,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어머니가 평생 시댁 어른들을 모신 횟수라고 합니다. 시어머니를 51년, 시할머니를 18년, 시할아버지를 4년. 이걸 다 더한 숫자예요. 와, 정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믿기 힘든 숫자죠.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머니가 한 지붕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돌보셨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특히 수도 시절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치매 걸리신 증조할머니를 방 안에서 목욕시켜 드렸다는 이야기는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그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. 200kg, 이건 또 무슨 숫자일까요? 13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 달에 먹어치웠던 곡식의 양이래요. 이걸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다 관리하셨다는 건데 어머니의 생활력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그렇게 고된 농사일에 집안일에 하루가 다 끝나고 늦은 밤이 되면 어머니는 호롱불 밑에서 가계부를 쓰셨대요. 막걸리 2말, 두부 1판,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이 낡은 가계부가 바로 그 거대한 가족을 버티게 한 경제의 뼈대였던 셈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. 한 세대만 더 깊은 뿌리로 한번 가볼게요. 이 가족의 단단한 가치관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거든요.
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아주 강력한 꿈을 남기셨습니다. 이 동네 논밭을 내가 다 사겠다. 이게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. 내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.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. 이런 간절함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80년 넘게 가족을 지켜준 논밭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. 시골집을 떠나서 도시의 좁은 방 한 칸을 얻어 손주들 공부를 뒷바라지 하셨대요.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. 그 시절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정말 엄청난 사랑이고 희생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. 이렇게 깊고 단단한 뿌리 위에서 자라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?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 질문. 나는 누구인가?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수많은 조상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나.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?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. 바로 이거죠. 나라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그 지독한 책임감이 있고, 어머니의 그 강한 생활력이 있고, 할머니의 그 조건 없는 사랑,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간절했던 꿈이 모두 녹아 있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지는데요. 평생 일기를 쓰고 기록을 중시했던 아버지의 습관이 글 쓰는 아들을 만들었고,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셨던 어머니의 습관이 재정 감각이 뛰어난 아들을 만든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부모님의 사소한 습관이 자녀의 재능과 직업으로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. 결국 이겁니다, 여러분.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수많은 세대에 걸친 사랑, 희생, 꿈. 그 모든 역사가 쌓여서 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기록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기억 속에 머물다 사라져 버리잖아요. 하지만 기록하는 순간 그건 역사가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뿌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길에 잃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을 만든 그 깊은 뿌리,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는 뭔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